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 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탑픽주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반등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저희가 증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리 하락했던 지금 국내 증시가 오늘은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또 8월 말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남아있는 변수들을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많은 분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잭슨홀 미팅이 22일,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9월쯤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4일에 발표된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 후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파월 연준의 입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지 지금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이 25일에 열립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 원전 쪽, 더 나아가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27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AI 거품론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주목해 보시고요. 29일에는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지금 8월 말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때까지 다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을지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변수 짚어주시고요. 전략도 세워주실게요. 첫 번째는 모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인데 잭슨홀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뭐 당연한 건데 이게 갑자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PPI 발표 이후에 한 5회 정도 인하해서 다시 그전으로 3회 혹은 3회가 가능할까라는 분위기로 좀 바뀐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파적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파월이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줄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산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 주에 마지막 끝판왕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해서 주식을 지금 사기보다는 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주식을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왜냐면 주식을 좀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잭슨홀 좋게 해석했다고 해서 3,400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한 두 달 가까이 한 3,000 상방이 한 3,250, 하단이 한 3,150, 100포인트 초반에서 박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3,200, 3,300, 3,400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다음 주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식을 조금 모아갈지 공격적으로 살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차라리 이벤트를 다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보낸 HBM4 샘플 제품이 신뢰성 검증을 통과했다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현재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역시 삼성전자로 향하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삼성전자 HBM 시장 진입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시장을 독점했던 SK하이닉스는 약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3% 넘게 밀리면서 외국인이 또 SK하이닉스를 팔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지금 반도체 탑2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뭐 매체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PP 단계를 통과했다라고 좀 보도가 됐는데, PP 단계라는 것은 양산전 테스트 단계를 좀 통과했다는 뜻. 이 부분은 뭐 퀄리피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HBM4에 대한 이 정식 퀄 테스트를 승인받았다는 내용들이 밝혀진 바가 없었고요. 엔비디아도 역시 이제 고객사 인증에 관련 어떤 공식화된 어떤 자료가 현재 좀 발표가 좀 된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HBM4에 관련된 전략들, 이 부분은
HBM3와 좀 다르게 이번 차세대 기술부터는 뭐 로직 다이에 대한 변경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4할을 걸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어떤 성과에 관련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진 점이 아마 성과에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HBM3에 관련된 퀄 테스트 가능성들이 재차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나 동등한 어떤 수준에 대한 의미보다는 가격의 어떤 인하 관점에서 제시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SK하이닉스의 현재 뭐 시장의 과점 체제가 사실 가격 경쟁력들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 수급의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을 봤을 때 샘 얼트먼의 이 AI 거품론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자극적이게 AI 관련된 과도한 기업의 가치가 좀 반영됐다라는 내용들, 이 부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투자 확대 기조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부분은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의 어떤 이 거품론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실적 발표 내지는 하반기 방향성들에 대한 제시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어떤 수급 노이즈는 오히려 조정의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공식화된 HBM 관련된 어떤 전략들이 구체되는 부분들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들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이런 노이즈로 조정을 받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 삼성전자 쪽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밸류체인 종목들 어떤 소부장주들을 봐야 될지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만약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공급이 이제 회사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한 번 시장에서 들썩일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저희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짚어주실게요. 뭐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 관련된 향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 이제 약간 이제 상승폭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삼성 관련된 기업 소부장주들이 조금 버텨는 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특수가스 쪽으로 해가지고는 솔브레인이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스 수요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도 주가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소재 쪽, 어쨌든 계속 부품이라는 소재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럼 전 유진테크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진테크는 약간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전 매력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번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이 HBM을 계속 이제 통과를 못한 것은 발열 문제잖아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대비해서 발열이 심하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과를 못했던 것인데, 이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장치를 썼다고 하죠. 그렇다면 또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런 칠러라든지 어떤 그 CO2 냉각제 뭐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만 유니셈은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 향이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찌 됐든 삼성이 됐든 이게 루빈, 블랙에 계속 갈수록 발열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냉각 시스템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유니셈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향소부장주로는 특징주로 솔브레인과 유진테크 꼽아주셨고요. 또 발열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유니셈까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또 변용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오늘 반도체 쪽에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또 탑픽주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반등하고 있는 조방원 이야기 하나하나씩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조선주들도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한조선이 여전히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한화 붙은 한화엔진, 한화오션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최근에 MRO 모멘텀뿐만 아니라 LNG 쪽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그래도 선방하더라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MRO와 LNG를 본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짚어주세요. 단기적 기대감들은 MRO 성과보다는 MRO에 관련된 어떤 밸류체인 이 부분은 뭐 이 하나의 필리조선소에 관련된 어떤 방문, 시찰 기대감들이 조금 더 우세하게 수급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에 대한 조선 부분에 관련된 메시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뭐 군함이라든가 MRO 관련된 부분을 좀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에너지 정책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LNG에 관련된 구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미 협상 규모에서 한 1,500억 달러, 여기서 이제 선제적으로는 500억 달러의 어떤 이 규모의 어떤 투자가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는 발표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선제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라든가 MRO 기지 같은 그리고 해양 플랜트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뭐 조선 인프라의 구축에 선제적인 어떤 비용들이 좀 투입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정하게 뭐 MRO가 좀 더 강점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조선 빅3의 어떤 골고루 된 양분화된 어떤 수급 기대감을 동시에서 좀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특히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10월 USTR에서 이제 발표됐던 뭐 중국 선사 그리고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보면 LNG 선박에 대한 어떤 이 발주 이 부분들이 중국에서 발주 취소가 이루어지고 해당되는 어떤 이 반사 수주 성과들은 뭐 한국과 좀 일본으로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슬롯 여유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여유가 좀 더 있는 뭐 삼성중공업의 같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주 성과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NG 선박 그리고 LNG 밸류체인을 좀 갖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을 같이 좀 연동해서 좀 특별하게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발성보다는 뭐 중장기 관점에 대한 외형 확장 관점에서 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LNG 쪽 모멘텀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삼성중공업의 수주 소식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뉴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원전주 오늘 또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들이 웨스팅하우스 측 관계자들과 만나서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이제 우리 국내 원전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불면서 오늘 원전주들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한 12시쯤에 한수원에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잠시 상승폭이 둔화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최근에 불거졌던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한 노이즈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원전주 이제 하락이 좀 진정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오늘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인트 벤처가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한테 우리나라가 가서 우리 같이 회사 하나 만들자 하면은 만들 수 있을 거면은 이미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궁여지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좀 뉴스를 좀 본다라면, 그러니까 원전 뉴스 말고도요. 화요일인가요? 같은 경우는 대주주 그 부분이 기재부 회의에서 내용이 빠졌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별 내용 없다 보니까 주가가 흘러내렸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배당금 관련해서 최고 세율을 낮추겠다 법안 발의를 했다. 근데 이 법안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좀 물론 이제 어저께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를 계속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확정된 뉴스가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뉴스들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어저께 이미 좀 저점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어저께 단기 바닥 신호가 한번 나왔었고 오늘 또 그런 뉴스로 인해서 또 어저께 뉴스를 보시면 이게 과거의 사례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불공정하진 않다. 과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시세를 엄청나게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좀 반등을 주고 뭐 기간 조정 혹은 또 조정 일부 또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산주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방산주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글로벌 무기 수요 자체는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변용희 대표님. 네.
이 리포트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방산주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뭐 방산주에 대해서는 재차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글로벌 군비 증강의 기조를 명확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최근 한 7거래일간 방산주들에 대한 이 수급 정체 요인들, 이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휴전 회담에 관련된 부분들이 노이즈로 좀 작용했어요. 이전에 뭐 이스라엘과 뭐 이란의 어떤 분쟁도 좀 종식이 됐던 부분들이 한 차례 좀 수급 노이즈가 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뭐 군비 증강과 좀 논의를 해서 정말로 이제 이 K방산에 대한 수출 실적이라든가 수주 성과가 좀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인가라는 부분인데, 일단 뭐 개별적인 요인에서 보면 2분기 어닝 시즌이 종료가 됐었고, 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는 가장 좀 뭐 핑계거리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또 리포트의 내용들을 봤을 때 4대 방산기업의 2분기 누적 수주잔고 중에서 전체 수주잔고의 한 61% 정도가 수출 비중을 좀 갖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증익이 실적에 어떤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익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좀 우리가 다르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수주에 공백기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4대 방산 기업들의 이 하반기 수주 성과들을 보면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수주에 관련된 어떤 성과 기대감들이 일부가 좀 유효한데, LI진학수원의 경우에는 2분기 뭐 일부 어닝 미스가 좀 반영됐던 효과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주의 공백기가 좀 노이즈가 좀 된 측면들이 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좀 보면 수주 성과에 관련된 어떤 개별적인 요인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을 좀 내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많이 빠지는 구간이라면 저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기조, 여기에 대해서 수주의 개별적인 성과가 좀 반영된다면 선별적인 주가의 어떤 강세 흐름들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리포트에 동의를 하시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저희가 석유화학주 장 초반에 강하게 수급이 유입됐고 현재도 뭐 LG화학 5% 가깝게, 롯데케미칼도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산업제도약을 위한 구조재편 자율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석유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근데 석유화학 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오늘의 시세가 좀 연속성 있게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결론적으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오늘 뭐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어요. 일단 이 부분은 석유화학 업종들에 대한 장기 침체 원인들, 이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석유 부분들은 유가에 관한 연동 효과들이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좀 크게 좀 개선되지 않다면 1분기에 그리고 2분기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안에서 일단 이익 훼손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유가의 어떤 상승 기조가 단기간에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는 이유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회담이 성과가 되고, 만약에 이제 휴전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영향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화학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들은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중동의 증설 투자 효과, 이 부분이 뭐 가격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졌던 측면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약에 감산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공급망 관점에서에 대한 업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 미지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인센티브 효과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얼마 정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좀 받아서 감산이라는 부분 안에서에 대한 이익 훼손을 이익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업황 회복이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소 좀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유가의 연동 효과를 좀 고려했을 때 반등폭이 나오는 구간에 우리가 접근해도 늦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화학주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연속성 있는 시세가 나올지를 조금 물음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주들이 또 최근에 조정을 딛고 오늘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연속성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45% 증가하면서 업황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걸 증명해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 소식에 뭐 실리콘투, 달바글로벌, 뭐 코스맥스 화장품주들이 오늘 바닥을 찍고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낙폭 좀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부터는 사실은 조금 늦었죠. 그러니까 어제도 좀 반등을 좀 준 기업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화장품 업체들 실적이 눈높이가 좀 높았었던 것뿐이지
엄청나게 실망감을 줄 정도의 실적을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최대 매출, 뭐 최대 영업이익, 뭐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약간의 예상치를 못 맞춘 정도라면은 그중에서 주가가 뭐 어떤 기업은 30%, 어떤 기업은 뭐 20%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오히려 좀 비싸서 못 샀던 분들은 좀 저점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기회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만 본다라면 조금 많게는 뭐 한 10%, 뭐 적게는 뭐 4, 5%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V자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조정을 줬을 때, 눌림목을 줬을 때 좀 일부 없으신 분들은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콘텐츠 쪽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엔터주, 콘텐츠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관세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뭐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내일은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귀멸의 칼날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재밌다고 지금 예매율이 80%대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말에 또 극장에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시세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실게요. 네, 개별적인 기조에서 일단 흥행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연속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올해 상반기 영화나 드라마의 트렌드 보면 일단 이 웹툰을 원작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좀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웹툰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을 좀 이끌었고, 이번 주에 뭐 중국의 광전 총국에서도 이 중국 드라마에 대한 규제라든가 수입 드라마에 대한 쿼터 제한 해제 그리고 뭐 리메이크 허용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재차 어떤 수급의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는 점. 만약에 이 부분이 지침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좀 현실화된 데이터 안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시킬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한 어떤 흥행 기조 안에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의 어떤 연속성으로도 조금 더 확장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 우리가 동향들을 봤을 때 한국에서 흥행했던 이 대작들이 중국에서도 상당한 좀 인기를 좀 끌었다는 점. 물론 지금 뭐 비공개 사이트를 통해서 뭐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좀 있지만 이 부분이 공식적인 어떤 체계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 좀 이어간다면 오히려 수익성 지표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도 좀 전략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셔서 바로 여쭤볼게요. 서클의 총괄 사장이 방한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기업을 좀 지금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미팅 날짜를 잡은 기업이 우선 봐야겠죠.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카카오페이가 한번 큰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고, 우리금융 쪽도 한번 미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팅을 하는 부분들의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 일본도 이쪽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 더즈를 가지고 나왔고요. 더즌이요? 네. 이 회사가 이제 결제에 관련된 뭐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결제처가 다양화될 것이고, 또 아마존과의 협업의 기대감, 또 카카오페이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카카오페이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라면 주가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지금 기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 5,000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즌이었고요. 이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 반도체주도 바로 알아볼게요. 네, 저는 오늘 HBM 관련 소부장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수페타시스를 좀 준비해봤는데 2분기 어닝 미스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AI 관련된 고점 논란들, 이 부분은 수급적인 어떤 부담의 요인들이 좀 되겠지만 하반기 외형 확장 관점에 대한 어떤 이 뷰는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겠고, 저는 목표가 63,500원, 손절가 52,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는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